예, 안녕하십니까. 이카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수소차 2년 뒤에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슈가 딱히 되고 있진 않지만 넥소를 계속 팔고 있죠, 현대에서.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전기차들이 많이 이슈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수소차를 무조건 가긴 가야 돼요. 우리가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왜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차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수소차로 가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왜 수소차를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일단은 수소차를 사기 위해서는 좀 이 개념이 필요하겠죠. 수소차를 살 때는 일단은 우리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 배터리 그리고 여기서 전기가 공급이 되면은 모터가 있고, 이게 모터가 이렇게 구동이 돼서 바퀴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되는 시스템이죠. 근데 수소차는 어떤 거냐면은 이 배터리를 이제 수소 탱크, 그리고 여기다가 수소 환원 장치, 수소 스택이라고 부르죠. 요거를 여기 안에다가 이제 백금으로 이제 환원하는 거를 조금 촉진을 시켜 가지고 이제 수소를 여기다가 딱 넣어 주면은 수소랑 여기 환원 장치에서 수소 플러스 일반 공기가 만나요. 공기가 만나면은 여기에 이제 산소가 있겠죠. 수소 중에서 이제 공기 중에서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됩니다. 물이 될 때 여기서 전기가 나와요. 이 전기를 여기다가 보내는 거죠. 이게 수소 배터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배터리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달리면서 계속 쓸 수 있게 만드는 장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냥 전기차 쓰면 안 돼? 배터리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배터리들 중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게 리튬 배터리, 이게 요즘 전기차, 그리고 중국에 쓰는 인산철 배터리, 이거는 중국차, 중국 BID 이런 데서 쓰는 거라는 거죠. 요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비싸요. 그리고 충방전 효율이 좋아요. 근데 자주는 못해요. 그리고 좀 안정성이 중간 정도? 근데 우리는 자동차를 탈 때 안정성이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타고 있는 건데 불타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 이거 재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요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볍다. 일반 차라면은 모를까, 조금만 우리 미니카라면 모를까, 차잖아요, 차. 큰 차를 움직일 때 가볍다라는 요 시그널은, 이 메리트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벼울수록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산철은 뭐냐? 무거워요. 그리고 쌉니다.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엄청 이제 비싸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이 좋진 않습니다. 근데 자주 충전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뭐 좀 어렵긴 할 텐데, 일단은 안정성이 높아요. 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리튬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전기를 쓸 때 요렇게 딱 빡 하고 쓰고 요렇게 쓰고 요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있는 거를 이제 용량이 있으면은 요걸 한꺼번에 썼다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이게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되면은 더 올라갈 수가 없어. 이게 배터리 구조상 그래.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나오는 차들이랑 사실 비교를 해서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우리는 이제 속도를, 이제 모터는 똑같을 거 아니야. 모터는 똑같아. 근데 속도를 내야 돼. 100km? 100km. 근데 전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되는 거랑 전압이 이렇게 일정한 거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100km까지 나갔는데 순간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거를 쓰는 게 유리하겠어요? 자동차를 쓸 때? 아니면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쓰기 쉽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요게 편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압을 갑자기 딱 올려가지고 하면은 100km 딱 나갔다가 200km 더 나갔을 때 딱 나갔다가 그 다음에 뚝 떨어지면은 이제 좀 덜 나갔다가, 요게 가능한 말이죠. 근데 요거는 요게 항상 일정하니까 안정적이긴 해. 요거를 이제 뭐 감압을 하면 뭐 이렇고 하면은 쓸 수 있기는 한데, 구조적으로는 이제 차가 출력을 올렸다가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불리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제 중국에서는 요걸 쓸까 라고 하면은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요 고속을 쓰려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출력값을 올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배터리를 2개, 3개 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게가 커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게도 무거워요. 왜냐면은 최종 용량이 있다고 보면은 요만한 크기에다가 이제 리튬을 넣었어. 리튬 배터리를 넣었어. 그리고 여기에는 인산철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240 정도 될 텐데 얘는 뭐 110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용량이 많이 작잖아. 근데 꾸준하게 내줄 수 있는 거랑 용량이 이제 큰 대신에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 요 2개란 말이에요. 근데 가격도 얘가 더 비싸. 그러면은 지금 당장 쓰기에는 요게 좀 더 이제 개발을 하는 환경에 있어서는 이게 좀 더 편하겠죠? 그쵸? 그래서 현재는 리튬 배터리를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배터리가 어떤 게 효율적이냐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배터리를 만들어서 쓰느냐에 대한 이제 제조사 업계들 간에 이제 전쟁이 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리튬, 이거는 LG, 그리고 인산철, 이거는 중국, BYD라고 하면 안 되지. BYD는 자동차 업체니까 이제 CATL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많이 만드는 게 이거를 많이 지원해 준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국은 요거랑 삼성, 그리고 LG 사람을 뽑아서 짝퉁으로 만들어 가지고 뒤통수를 친 SK가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 경쟁이에요. 파나소닉은 이쪽이긴 한데 좀 요즘에 나가리 되는 수준이죠. 왜냐면은 LG가 지금 치고 나가가지고 독점 납품을 하려고 공장을 때려 박아서 지어서 원래 있는 공장을 다 바꿔버려가지고 테슬라 쪽으로 바꿔버렸으니까. 여튼 요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배터리가 수급이 일정치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차를 만들 때 니켈, 이제 배터리 쓸 때 니켈도 많이 쓰고
뭐 여튼 광물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광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이 양산이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러는데, 이것도 정도껏 있어야지 이게 떨어지는 거지. 계속 찍어내요. 근데 광물의 양은 요만큼인데 다 썼어. 요거밖에 안 남았어. 그럼 요거 비쌀 거 아니에요. 얘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니켈이나 뭐 코발트나 이런 종류의 이제 리튬 배터리를 만든 리튬이라던가 이제 가격이 소재들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진다면 모를까, 리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니켈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값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렴한 차를 만들지 못하는데 성능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이게 경쟁력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전기차를 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체제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가볍게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연기관, 그쵸? 내연기관 차를 다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내연기관 차를 쓰긴 쓸 겁니다. 근데 이제 매연이 너무 많으니까 디젤, 요거는 다 트럭으로 갈 겁니다. 가솔린도 매연이 많은 편이죠. 근데 승용차로 가긴 갈 건데, 요거는 이제 다 하이브리드를 달아서 이제 효율을 높이고, 가솔린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디젤은 아예 못 만드는 추세로 만들고 있는 수준이니까 이게 이제 수요가 적어질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대체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LPG. 근데 다행스럽게도 LPG는 지금 많이 만들고 있죠.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조금 애매한 게, 트럼프 때는 셰일가스를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이 되면서 이거를 못 만들게 해놓고 있어요.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지금 LPG를 만드는 데는 그래도 꽤 많은 편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걸 팔려는 용의가 있다. 엄청 많이 만들어 가지고 팔 용의가 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 한반도가 있죠. 한반도가 있으면은 여기 중국이고, 이제 러시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중국은 사실 줘봤자 이득이 될 게 없어요. 얘네들 자꾸 뻘짓거리 하니까. 근데 러시아는 일본이 싫잖아요. 일본은 엄청 싫어해. 얘네는 잘 되는 거를 꼴을 보면 안 돼. 왜냐면 한국이 잘 돼야지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뭘 좀 해주고 싶어. 그것 때문에 불꽃 사업을 할 때 뭐 원래 오리지널 무기를 막 주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한테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에 있기 때문에 가스를 주려고 하면 배를 타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잘 되냐? 이거 거리가 멀잖아. 여기다 또 실어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본토에서 라인대로 이렇게 쭉 타고 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만든 거, 툰드라 지역에서 만든 걸로 해가지고 가스가 여기 모이면은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보니까 얘네는 LPG를 안 쓰네. 일본은 LPG를 안 쓰고 오히려 얘네는 가솔린 대부분이 쓰고, 디젤은 진짜 트럭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수소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수소를 얘네들이 만들고 있으면 LPG를 못 팔겠네. 근데 한국에 보니까 LPG 만드는 데가 엄청나. 그러니까 여기다 주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처음 시절에 이제 송영길이가 이제 여기다가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가스관 뚫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원도에다 뚫겠다 얘기했던 건데, 이게 트럼프가 잘 했다가 중국이 회방 나가지고 잘 안 됐죠. 이거 됐었으면 중국 나가리 됐을 거예요. 진짜 일본도 나가리 됐을 거고.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여튼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가스를 지금의 가격에 한 3분의 1 가격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언젠가는 나중엔 될 거니까 뭐 안 되더라도 뭐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쟁 억제 효과가 있겠죠. 가스 주는데 니네들 나불대
북한이 자꾸 얘네다가 해? 야, 우리 판매처야. 네가 뭔데 지금 갈구냐? 하고 와서 러시아가 이제 북한 깔 거란 말이에요. 북한은 그럼 전쟁을 못 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다가 땅 이렇게 까주는데 우리도 좀 뭐 이득할 게 있어야 되지. 그럼 지대를 내던가 아니면 가스를 쓸 수 있게 해주던가. 그럼 경제 발전이 되겠죠. 가스를 에너지가 원래 공급하는 데가 없었는데 뭐 석탄이나 석유라던가 이런 거를 이렇게밖에 못 들어왔었는데 가스가 들어와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준다니까. 그럼 땡큐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그거를 오케이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회방을 놓으면서 우리가 다른 거 해줄게 하는 상황에서 망가졌었다. 뭐 여튼 LPG가 대체가 되긴 할 텐데 LPG가 마냥 대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배로 다 실어오는 게 있기도 하고 물론 지금도 다 배로 실어오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수소다. 근데 수소도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애매한 면은 뭐냐면은 일단은 고출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지금 뭐 탱크에서 이제 배터리 스택으로 넘어갈 때 이 관이 굵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커지면은 누출이 돼.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기술적으로 나중에 해결이 될 거라 보고 이제 수소가 분자가 작기 때문이에요. 작기 때문에 막아놔도 이게 다 뚫리는 거야. 이거는 아마 뭐 용접을 때리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져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밸브가 크면은 거기 밸브를 아무리 뭐 틀어 막아도 이게 새는 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하나. 뭐 이거는 그냥 완전 고출력을 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나. 그리고 수소는 터짐. 이 수소 충전소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도 지금 12월이거든요 12월이거든요 근데 딱 1년 전에 2020년도 12월에 강원도에서 충전소가 터졌어. 한번 터졌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거든요. 아마 지금 검색하면 나오긴 나올 거예요. SBS에서 아마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게 터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 사람도 죽었어. 견학하던 애들도 죽고 그랬으니까 이게 더 커져야 되는데 정부가 쉬쉬했죠. 물론 그거는 뭐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어느 정당이든 그걸 했어야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덮었을 거라 생각해요. 뭐 크게 이슈가 되는 걸 바라지도 않고 그러면 현대차 저기 광고를 못 받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여튼 이게 터지고 있어요. 터지는 이유는 뭐냐, 이제 원래는 수소가 100%가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100%가 다 안 들어가요. 100%가 안 들어가고 혼입이 된단 말이야. 혼입이 들어가는데 이게 산소가 3%에서 5%가 넘어가 버리면은 터지기 딱 좋은 상태가 돼버려. 근데 이 혼입을 잘못해가지고 터진 거지. 근데 터졌는데 그때 건물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한 방에 날아가 버렸거든.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문제 하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설치를 못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아까 수소 스택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일반 공기 수탱크에서 나온 수소 요거 짬뽕 해가지고 여기서 전기를 만들고 물을 만들어서 물은 버리고 전기를 뽑아가지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요 수소 스택이 가끔 고장이 나요. 근데 이게 제가 자료 찾아본 바로는 4년에서 5년. 근데 고장나는 건 6년이네. 보통 5년 6년이네. 그러면은 요거를 고장나가지고 AS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수스택 하나가 2400. 근데 2400인 거는 예전에 투싼 있잖아요.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 이 스택을 바꾸는 비용이 2400이래요. 근데 요거를 아직도 해결해 주지 않았어. 이걸 어떻게 할지. 얘네들은 보증을 제대로 해줘야 될 텐데 5년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2400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점검해서 뭐 교체를 해주던가 중간에 해가지고 10년은 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10년. 근데
이건 안 해준다. 이건 현대차의 문제예요. 현대차가 수소 스택을 안 해주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수소차를 사면 안 돼요. 근데 여태까지 수소차를 하지 말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왜 수소차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대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친환경으로 넘어가고 하면은 LPG, 전기, 디젤은 이제 무조건 트럭 한정, 그리고 수소, 가솔린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한정적이겠죠. 그리고 가솔린 너무 많겠죠. 디젤은 이제 차를 안 만들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용차가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름 많이 퍼먹는 거는 여기 트럭이에요. 트럭에서 돌릴 수 있는 무언가를 써야 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트럭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앞바퀴 2개 있고 여기 뒤에 뭐 이렇게 있는 큰 트럭이 있단 말이에요. 짐을 이렇게 컨테이너를 실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코일 같은 거 이런 거 실거나. 근데 요거를 실어야 되는데 얘 무게가 얼마예요? 뭐 4톤 10톤 요런 거잖아요. 근데 4톤 10톤을 옮기려고 출력을 내려면은 배터리를 얼마나 넣어야 돼? 500 1톤. 그러면 차 무게가 얘 자체도 지금 거의 2톤 3톤 가까이 돼서 연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 1톤을 더 넣어야 돼. 그러면은 4톤 5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연비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아까 전에 리튬은 파워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인산철 파워가 안 나와. 배터리를 많이 넣어야 돼. 무게도 무거운데 무게 많이 넣으면은 6톤 7톤 돼요. 이렇게 차도 무거운데 짐도 이만큼 실었어. 이거 브레이크 잡으면 잡혀요? 차가 브레이크를 못 잡어. 그러면 앞으로 쭉 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로. 그러면 다 사고 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량은 적정 이제 중량을 유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정 중량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지금 디젤뿐.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무거우니까 안 돼. LPG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라기보다는 이제 가솔린보다 출력이 나죠. 가솔린은 연비가 안 맞아가지고 돈이 비싸니까 안 써. 그러면 어디 남았어요? 수소 남았어요. 수소는 그나마 지금 상황이 나은 편이야. 수소는 이제 아까 전에 트럭 이렇게 있다고 했죠.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재 용량하는 데가 있잖아. 그러면 적재 용량에 요만큼만 떼서 여기에다가 수소 탱크 달면 돼. 근데 이게 지금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효성이었나? 효성이랑 코오롱 이제 압축 탱크 이거 수소를 넣기 위한 탱크 개발 그리고 액화수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액화수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때려 딱 넣었을 때는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지금 배터리를 대용할 만한 이제 용량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는 배터리를 넣으려면은 이만큼 넣어야 돼. 실제로 배터리를 넣으려면은 인산철 넣으면 요만큼 넣어야 된단 말이야. 이 차 굴러가겠어요? 안 가. 굴러가도 이거 위험하기도 하고 무겁단 말이야. 효율이 안 나와. 그럼 디젤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바꿔야지. 그럼 수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테슬라가 그 수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쫄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어떻게 말하면은 수소밖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물류의 중심은 뭐예요? 트럭이에요. 지금은 고속도로가 깔려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야.
배는 배에서 하는 건데, 배는 지금 LPG를 어떻게 하는 게 해결이 됐어. 디젤 안 쓰기로 이제 조약해가지고 디젤 차 못 만들어. 배를 못 만들어. 큰 차를. 큰 배를. 근데 일반적으로 돌아다닐 때는 먼 거리를 갈 수 있으면서 힘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수소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해야 된다. 근데 수소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스택을 바꿔주지 않는 것도 문제고, 이제 지금 충전소가 없잖아요. 충전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수소를 해결을 안 할 거라고 봐요. 안 한다. 문제 해결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그냥 갈 거거든. 지금 당장 산업이 커야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봐요. 현대는 항상 그래왔고, 안타까운 얘기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는 원래 그래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전기차로 가자고 하면은 우리는 중국이 레벨 10이면은 한국은 레벨 3 정도? 3에서 5 정도? 테슬라는 뭐 15가 되는 것도 있고 10 되는 것도 있고 7 되는 것도 있는데 한국보단 나아. 근데 한국은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차선책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럭은 무조건 수소로 갈 거란 말이에요. 배터리로 갈 수가 없는 분야야. 그렇게 무거운 걸로는. 그러면은 수소 올인해야겠죠. 그래서 액시언트 트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님비 현상 때문에 우리 집 앞에는 수소 충전소를 만들 수가 없잖아. 터질까봐.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아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든 다 뚫어낼 거예요. 일단 설치할 거야. 설치하는데 법조항 기다리려고 하면은 지금이 2021년 12월이잖아요. 12월이면은 내년 되면은 한 달 지나면 1월이잖아. 22년 1월 되면은 법조항 실행하고 시행령 내리고 하면은 6월. 그리고 제대로 이제 설치 시작한다. 12월. 그리고 이게 효과를 좀 보려고 더 깔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23년이겠죠. 그러면은 2년 기다려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수소차를 사려면 2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럼 전기차, 그 전까지 전기차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 공무원들이 일을 개판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사람 다니지도 않는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전체 도시야. 근데 여기는 핵심 도시야. 여기 사람 사는 아파트야. 여기 술집이야. 뭐 술집 같은 번화가야. 근데 우리 전기 그거 하는 거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은 예산은 써야 되겠고, 많이 설치했다고 자랑을 해야 되겠으니까 여기다가 설치를 하네. 전기 충전소. 병신인 거지. 여기다 충전했는데 충전하러 여기로 갑니까? 안 가요. 여기를 안 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고, 비싸더라도 여기 있어야지 맞는 거야. 여기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여기는 숫자를 줄이고 요거를 여기다 다 집어 넣었어야지. 근데 행정적으로 이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기다 설치를 했단 말이야. 지금은 다 이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집에다가 전기 충전시설을 달아두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다. 절대 쓸 수가 없다. 본인 집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괜찮아요. 아니면 완성축 충전이라도 저녁에 계속 해두고 되는 거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그거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전기 충전소 제대로 설치하려면 얼마나 걸리냐.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깔 거 아니에요. 이 미친 저기 공무원들은 여기다 다 깔 거란 말이야.
여기다 절대 안 깔아. 먼저 안 깔아. 요걸 처먹어야지 깔 거야. 이거는 아마 뭐 이재명 같은 미친 이제 화가 나가지고 화가 엄청 나서 왜 이런 데다 안 까느냐라고 하는 이제 헤드가 없으면은 깔질 않을 거야. 근데 되면은 깔겠죠. 되면 깔기 시작하면은 까는데 시행하는데 6개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효과를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구나, 여기 시스템 잘 갖춰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한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걸리죠. 그럼 내년이야. 내후년이야. 내후년 23년이라고. 그쵸? 끝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사야 되는 건 뭐냐, 개인적으로는 아직 디젤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끝났어요. 디젤 말고 즐기려면은 가솔린. 그쵸? 즐기려면 펀, 즐김. 디젤도 즐겨. BMW 뭐 530D 뭐 요런 거 하신다 그러면 즐겨. 대신에 세금, 폭탄 마주 준비는 하시고, 요거는 조금 낮을 거고, 그리고 수소 아직 안 돼. 수소 인프라 모자라. 안 돼. 전기 집에 충전 돼야 해. 아니면 안 돼. 그러면 남은 거 뭐 있어요? LPG 하나 남았어요. LPG는 지금 LPG를 아무리 지금 쓴다고 해도 이 일산화탄소 비율이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요게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내연기관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을 제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PG를 사는 게 사실은 지금은 현명한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거는 그거죠. LPG를 만들면은 제조사에서 남는 게 없어. 사실은 그래요. 제조사에서 남는 게 없거든. 자동차 만드는 데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K5, 그래서 QM3, QM6 요 정도밖에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 트럭 봉고 3. 근데 이거는 이제 출력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출력이 이게 가솔린 대비 92%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반 차 대비야. 트럭으로 넘어가면은 거의 80% 수준이거든요. 그럼 토크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봉고나 포터 트럭을 탔을 때 여기다가 원래 1톤을 넣어야 되는데 1톤을 더 넣죠.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넣지. 그러면은 2.5톤이야. 근데 2.5톤으로 요거 딱 맞춰가지고 디젤로 갔는데 가솔린으로 가니까 더 낮아. 근데 가스로 갔어. 더 낮아. 그러니까 힘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트럭들이 나오는 게 수동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동 달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 달려면은 DCT를 달아야 되잖아. 힘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DCT는 비싸네. 싼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투싼도 있는 거 같은데 투싼은 건식. 그리고 이렇게 힘을 세게 받으려면은 습식 써야 돼요. 근데 습식은 존나 비싸. 습식 쓰는 거 지금 산타페 있죠. 몇백만 원 할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를 트럭에다 넣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수동밖에 만들 수가 없다. 싼 걸로. 근데 그거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중량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CVT, 벨트로 이제 변속을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자동 변속.
일반 자동 변속기 요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럭은 가스로 갈 수가 없을 거고, 디젤을 일단 지금은 좀 요소수 때문에 좀 애매하기도 하고 DPF 때문에 애매하기도 한데, 일단은 뭐 그렇고 수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안 그러면 전기차 써야 돼.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수소차는 당장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당장 안 되고 전기도 안 돼.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전기를 산다고 하면은 지금 전기 배터리가 두 종류라고 했죠. 리튬, 인산철. 대부분은 여기에요. 대부분.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회사가 중국의 BYD, 그리고 BYD와 협력을, 거의 기술 협력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벤츠가 있어요. 벤츠. 뭐 어떻게 싸움이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거는 지금 인산철을 다른 차들이 지금 중국에 나오거든요. 똑같은 용량을 때려 박았을 때 지금 갈 수 있는 거리가 123km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400km 간다고 쌍욕 먹었죠. 원래 500 간다고 했었는데, 우리 주유에 있었을 때 보통 500 가잖아요. 500 아니면은 450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요것만도 못 가잖아. 근데 전기잖아. 근데 날이 추워. 날이 추우면은 20% 깎여. 그러면 한 320 되려나? 320 되려나? 320 되면은 여기서 50은 까야 된단 말이야. 왜냐? 멈춰버리면 안 되니까. 50 까잖아요? 270밖에 안 나오잖아. 270km밖에 못 가는 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얘도 추워지면은 이제 100km 되겠죠? 100km 되는데 여기서 조금 남겨야 돼. 얘보다는 언더 리밋을 조금 빡빡하게 하겠죠. 그러면은 한 80km 가. 매일 충전하는 거 아니면 이거는 거의 쓸 수가 없다는 얘기고, 벤츠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산철은. 왜 기술 개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중국에서 좀 빡세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지금 중국에서 보면은 상해, 북경 이런 데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밖에 못 들어오죠. 전기차밖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내연기관은 6시 이후, 오후 이때밖에 못 들어와요. 매연이 너무 심해서. 공산당답죠. 이거 꽤 오래된 거예요. 한 4, 5년 된 거야.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산업적인 걸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자연재해랑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뉴스를 요즘에는 한국 뉴스가 개 엉망이니까 뭐 해외 뉴스 진짜 중요한 것도 얘기가 안 나오는데, 중국 보면은 1, 2년 전에 뭐 양쯔강 무너지나, 올해는 미친 폭우, 요거 왔잖아요. 이걸 왜 그랬냐, 지금 요거 비 떨어지는 거에 대한 예상이 있었거든. 5년 전에. 비 오는 게 심상치가 않다.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기후변화, 온도가 올라간다.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제일 많이 피해 입는 곳이 어디야? 우리 중국이겠죠. 한국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전 세계 막 이렇게 막 뭐가 있는데, 뭐 중국이 원래 크겠죠. 요런 느낌 아니겠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좀 건조해. 유럽, 얘네는 사실 뭘 써도 상관없어. 비가 많이 안 와. 근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거꾸로 얘네는 엄청 건조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폭염, 그리고 이쪽 끝에는 또 추워. 영국.
엄청 추워. 눈발 엄청 날리죠. 근데 눈발 날리는 건 좀 버틸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다습이란 말이에요. 다습. 그렇기 때문에 비구름대가 계속 날라와. 여기 바다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계속 날라오기 때문에 비가 계속 내리는 거야. 여기가 전체가 망가지면은 제일 피해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야. 한국은 일본이 막아줘. 일본은 존망했어. 뭐 일본은 원래 비가 많은 나라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거의 망해 가고 있죠. 제대로 뉴스를 뭐 한국 뉴스를 안 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여기 피해서 요렇게 보통 이제 요렇게 들어오잖아요. 요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사이로 들어오면 한국도 이제 심각하긴 할 텐데, 여튼 요렇게 들어와가지고 중국한테 다 때려 박는다. 그러면 중국에는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취업난이 되게 심한 상황인데 조작을 하고 있죠. 일본처럼. 뭐 중국이 원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해결을 하려면은 쓸데없는 돈을 쓰면 안 된다. 근데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그게 원인이 문제냐? 뭐가 문제냐? 수해를 막으려고 하는데 수해가 이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안 거야. 호주가 계속 이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사이가 나빠진 거기도 한데, 여튼 수혜를 입는 거는 중국이다. 제일 많이 입는 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캘리포니아 다 불타버리고 막 이러긴 했는데, 나무가. 여튼 수혜는 한 방에 끝나는 거잖아요. 복구하기가 힘들어. 거기 다 쓸어내고 다시 다 밀어내고 새로운 거 다 사오고 다시 했는데 다음 연도에 물이 다시 들어와. 그럼 다 버려. 물건들 다시 해야 되잖아요. 국가적인 손실이 엄청난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스모킹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앞이 안 보였잖아요. 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쪽팔려서 어떻게 타느냐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만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올인하려고 하는 게 중국이고, 거기에 과실을 따먹으려고 하는 게 테슬라다. 관계 안 좋다고 하지만 테슬라는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차를 팔아야 되니까. 바이든의 공세가 있긴 하겠지만 안 팔아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 돈 나온다고 하는데 뭐 그럼 좋은 거지. 여튼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여기서 지금 배터리는 여기서 만드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차를 만들어서 들어가면은 관세가 좀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이고, 아마 여기서 만들지 않으면은 뭐 세금 혜택을 안 줘가지고 못 팔게 한다던가 이럴 텐데, 일단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전기차를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산당에서 당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튼 그럴 것이고, 이제 사용할 때 전기차를 써야 될 것이다. 근데 전기차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금은 마땅히 효율적인 게 없다. 그리고 수소차가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면은 각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요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원래는 한국만 글씨가 안 써지냐. 한국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스웨덴이 하려고 했었죠. 근데 여기는 폭발소고, 한국에서 강릉에서 이거와 동일한 사건으로 사람이 많이 죽어서 얘네는 전면 폐기를 한 상태인데, 그래도 할 거예요. 대체할 게 없어. 그리고 독일 한 대, 미국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하고 있어요. 왜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왜냐가 아니구나. 일본은 지금 수소차 미라이, 이제 이게 미라이가 한국말로는 미래죠.
미래라는 차를 이제 도쿄올림픽 선보이려고 했는데 선보이지 못했죠. 근데 여튼 미라이는 겁나 많아요. 지금 많이 찍어놓은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수소 충전하는 충전수가 겁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10배 될걸? 아마. 제가 세보진 않았어요. 확인하고 틀리면은 뭐 댓글 달아주세요. 근데 여튼 지금 도쿄올림픽 때문에 수소차 올인한 상태란 말이에요. 대체할 게 없으니까. 전기를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솔직히 말하면은 닛산 같은 경우에는 차 개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개판 5분 전이 돼버렸고, 지금 전기차는 제대로 만든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할 거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일본은 보험 정책상 국산차를 사야 돼. 국산차. 보험이랑 세금 때문에. 국산차를 안 사고 CC가 높은 걸로 이제 국산차를 안 사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을 엄청 받게 되거든. 그럼 국산차 사야 되거든. 국산차 사야 되는데 국산차 중에서 전기차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요거로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거고, 여기는 지금 수소, 그린 수소, 그러니까 태양열, 이거를 지금 허허벌판에 있는 사막 이런 데서 지금 다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온 데가 없으니까 일단 갖다 쓰기라도 하는 거 좀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는 건데, 갑자기 독일이 왜 나왔냐. 이거는 이제 기름 만드는 사우디 이런 데랑도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혼자 지금 열심히 수소차 만들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죠, 기름. 근데 이쪽 중동 국가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식량이 다 수입이에요. 거의 80% 이상이 수입. 식량을 해결해주는 나라가 없었어요. 식량 가지고 볼모를 잡았던 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그 사막 같은 데에다가 벼를 심게 해주고 광어를 키우게 해주고 새우를 키우게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할 수 있게 해준 데가 한국이야. 농촌진흥원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메고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는 식량만 해결되면 사실 문제될 게 없거든. 뭐 자연 경관이야 뭐 대충 덮으면 되는 거고, 모래야 덮어가지고 다 뭐 만들면 되겠지.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무너질 수 있겠죠. 낮게 만들면 되겠는데, 여튼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식량이랑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나오고 있잖아. 얘네는 일단 써도 돼. 근데 대체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더 말라갈 수도 있어. 사우디가 더 건조해지면 더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다른 애들이 이거를 안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기름을 안 쓰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왜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을 하려고 하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에너지 자립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나라야. 다 수입을 해. 그걸 어디서 수입을 하냐? 러시아에다가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이제 LNG를 이제 수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파이프관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계속 살려고 하니 러시아가 끊어버리면은 얘네는 겨울에 얼어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가솔린 데우겠어? 아니잖아요. 그럼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가 많이 있느냐? 아니죠. 풍력발전소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솔직히 다 대체를 하기는 힘들어요. 많이 해놔가지고 퍼센트가 높기는 한데 그만큼 대체하기는 힘들고,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전기를 써야 되는 소모량이 많아질 텐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냐? 감당은 솔직히 안 되죠. 왜냐면은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보통 이제 저점대일 거 아니야. 항상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바람이 세면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이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전기 충전 효율이 떨어지죠. 근데 저장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저장 효율이 떨어지는데 저장 효율이 높은 걸 찾아야 돼. 그럼 충전 효율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나? 오케이. 그래서 생각한 게 수소예요. 뭔 개 같은 소리야? 전기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 이걸 저장을 해. 기름처럼 쓰는 거예요. 기름처럼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수소를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 충전해서 그 충전한 거를 빼다가 쓰겠다 이거지. 그런 방식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수소를 하겠다고 독일이 선포를 한 겁니다. 덕분에 한국은 오케이 좋아졌지. 근데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높긴 하죠. 미국은 당장은 하진 않을 텐데 뭐 생산을 해서 팔려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을 정부 차원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사막이 많은 편이니까 열이 많으면 태양열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열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거 가지고 힘 가지고 이제 수소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강국이 되려고 하는 목표를 미국도 갖고 있어요. 뭐 여튼 이런 사정을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벌써 51분이나 지났네. 여튼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이제 배경이 있는데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 경제적인 배경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거는 한 2년 뒤에 가능할 것 같다. 물론 정책이 조금 더 느려지면은 이게 2년 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대로 쓰려고 하면은. 체감상으로 1년 안팎에 우리 한국 사람들 특성상 좀 빨리 하다 보면은 1년 안에 될 수도 있긴 한데 여튼 행정시행령이 넘어가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했을 때는 6개월씩 단위가 계속 넘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바라본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체감하는 것도 바로 체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나왔다고 하면 충전소가 많이 늘었네. 50개가 넘었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차를 살 거 아니에요. 차 나오려고 하면 또 3개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나오고 또 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하게 될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오늘은 수소차 지금 왜 사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소 혼입을 하는 그 수소를 충전을 할 때 산소 혼입이 안 되게 하는 연구를 이거를 빡세게 해야 돼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돼.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현대자동차도 뭐 문제긴 문제지만 사활에 걸려 있는 문제거든. 요거 해야 되고 현대자동차도 요거를 이제 국책사업으로 해서 같이 밀어넣고 돈 다 갈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간이 매우 느립니다. 이게 보통 충전하는데 1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충전 기다리는데 5분 그리고 탱크 충전하는데 10분에서 20분이 걸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탱크에다가 이렇게 채워놓고 하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넣어줘야 되잖아. 요건 10분이야. 10분이야. 근데 여기 요만큼 다 줄어들었어. 그럼 여기까지 다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10분이래. 이런 멍청한 얘기가 어딨어요. 컴프레셔를 2개씩 놔두던가. 이것 때문에 충전이 늦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10분 정도면은 우리 주유하는데 시간이 한 5분에서 7분 걸리잖아요. 짧으면 3분도 걸리나? 뭐 그런데 요거에 제일 필적할 수 있는 게 수소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30분이란 말이야. 지금 전기차 아이온이 고속충전 들어가면 지금 30분이면은 그래도 한 60, 70%는 충전이 되죠. 그럼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수소는 비싸. 수소 심지어 지금은 그레이 수소란 말이에요. 그레이 수소. 아까 전에 이렇게 풍력 발전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단가도 비싼 편이고 부생수소라고 지금 뭐 가스 만들 때 원유에서 추출해가지고 나오는 수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지금 수소를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소도 양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한 번 넣으면 한 4, 5만원? 4, 5만원이면은 기름값이랑 비슷하죠. 물론 환경을 뭐 생각한다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시스템을 이제 탱크를 여러 개를 넣고, 이제 관은 요거 하나야. 근데 탱크는 2개야. 그리고 충전을 한번 해. 그리고 얘가 충전을 할 동안에 요거를 바로 여기다가 다이렉트 번갈아서 스위치로 연결을 해. 그래서 충전을 계속 시켜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제대로 충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충전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만 하려고 했더라. 그런 노력들이 없이는 수소를 지금 대중화 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내용은 여기까지고, 칠판 상이 너무 더러워졌네. 일단은 여기까지고, 수소에 대한 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시는 내용이 따로 있다, 아니면 제가 틀린 점 있다 그러면은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영상을 다 보시는 분들이 많진 않을 거라고 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용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영상 한번 남겨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른 뭐 좋은 주제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책 읽는 걸로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쇼핑이지만 여튼 영상 끝낼게요.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끝내겠습니다. 끝.